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K리그 마지막 경기 프리뷰입니다. 전북현대와 서울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2 2차전입니다. 자, 전북현대와 서울이랜드의 승강 플레이오프 2 2차전은 12월 8일 14시 25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홈팀 전북현대 모터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1차전의 베스트 11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이 전북의 MVP는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선수가 패싱 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티아고 선수의 득점할 때 권창훈이 살아났다는 걸 또 비로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권창훈의 폼이 올라오면서 전북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꽤나 많이 올라왔다, 다시금 좀 올라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를 MVP로 뽑았는데요. 전반전에는 전북이 그래도 체급을 증명해냈습니다. 사실 전반 초반에는 이 이랜드의 공격에 사실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면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내 또 우세를 차지해내면서 종국에는 좋은 플레이로 득점에도 성공을 했고, 전북 현대가 아무리 떨어져도 역시 체급으로는 꽤나 높은 팀이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전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우려점이 또 드러났는데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트랜지션에 대응하는 걸 꽤나 어려워한다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좀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답답함 혹은 마무리에서의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북현대에게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후반전에는 좀 많이 드러났고, 특히 브루노 실바와 변경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해졌던 서울 이랜드의 공격에 적잖이 또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정호 선수도 넣고 김하준 선수도 넣으면서 수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랜드의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되면서 다행히 1실점만을 했고, 전진우의 득점이 나오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후반전 자체의 내용은 김도현 감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술적인 포인트를 좀 생각해보면, 아마 이랜드는 후반전과 같이 좀 공세적인 어떤 태세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인 수비 그리고 역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후반에 가보면 박진섭이 센터백이었다가 위로 올릴 만큼 센터백들을 경기 중간에 많이 투입을 했고, 중을 백4에서 백3로 변환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이랜드의 공격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이것을 전북현대는 좀 고민을 해보고 경기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원정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1차전 라인업은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뽑은 서울 이랜드의 MVP는 오스마르 선수입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좌측 센터백으로 나왔던 오스마르 선수, 후반전에 이 김도균 감독이 선수 기용에 변화를 가져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와서 볼 전개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득점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오스마르 선수를 MVP로 뽑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브루노 실바나 이런 좋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오스마르 선수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울이랜드 전반전에는 앞에서 전북현대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이랜드의 한계점이 좀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연결들이 전반 초반에 있었고, 특히 이 전반 초반에 몰아치는 것들이 전북현대를 당황하게 할 만큼 좋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에서의 세밀함 그리고 마무리 패스에서의 세밀함,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으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던 와중에 이 권창훈, 티아고 이 선수들의 연계를 통한 득점을 어쩔 수 없이 또 허용을 하고 말았고, 그러면서 이 이랜드가 파상 공세를 펼쳐도 전북현대 체급에는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굉장한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브루노 실바와 변경준이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는데요. 이 두 명의 윙어 투입이 되면서 특히 브루노 실바가 있는 왼쪽에서의 아이솔레이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전북을 상대로 잘 맞아 들어가면서 전반전의 파상 공세는 파상 공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경기는 후반에 전진우 선수에게 헤더 상황에서 마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주보고 말았지만, 오히려 후반전에 보여줬던 이 엄청난 공세 그리고 이들의 공격적인 능력은 이 전북현대 홈으로 가서도 이 서울 이랜드가 뭔가 해볼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1차전 후반전과 같은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브루노 실바랑 변경준 이런 선수들이 후반에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출전 시간을 잘 배분을 해본다면, 어차피 또 이거 시즌 한 경기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체력을 소진해서라도 좀 갈아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하면 서울 이랜드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마무리에서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준다면 뭐 지금까지 기회를 잘 만들었던 만큼 서울 이랜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입니다. 뭐 사실 2차전이라고 한다면 보통 아예 새로운 흐름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만에 하나 1차전의 후반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전북현대도 쉽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전북현대도 기존대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볼지, 아니면 서울이랜드 역시 지금 후반전에 보여줬던 그 공격 패턴을 가져가 볼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으로 공략을 해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특히 전반전 한 15분, 20분 정도까지 보면서 이 팀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또 경기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떤 게임 플랜을 짜도 이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득점의 여부입니다. 득점의 여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무리의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격적으로 이랜드가 뛰어났던 1차전, 하지만 승리는 전북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북 현대가 이랜드보다 마무리를 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마무리가 안 되면 결국 결과는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축구라는 스포츠는 득점을 많이 해서, 상대팀보다 많이 해서 이기는 스포츠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전북이나 이랜드나 좀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색채가 좀 진한 팀이라서 이런 팀들이 경기를 할 때는 결국 득점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이번 경기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서로를 파악했는지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2차전에서 1부 리그 팀이 주로 이긴 건 일부 팀이 1차전에서 이 2부 리그 팀들의 어떤 패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 혹은 뭐 이런 수비 전술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방식의 어떤 게임 플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부 리그 팀들이 승리를 좀 많이 해왔던 건데, 이번 1차전에서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마냥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이랜드도 전북현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랜을 짤 때 이 상대팀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혹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데, 과연 어떤 팀이 더 잘 예측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일변과 또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으면 또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바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플레이메이커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팀의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방에서도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고 전방에서도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데, 이 서울 이랜드의 오스마르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서 팀의 전반적인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얼마나 이 이랜드의 공격을 잘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랜드가 공격을 혹은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냐 없냐가 잘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이 권창훈 선수는 최근 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전북현대의 공격을 이끄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권창훈 선수가 만드는 플레이들이 또 전북현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스마르가 조금 더 경기를 잘 조립해 가느냐, 권창훈이 조금 더 잘 조립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또 경기를 볼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북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좀 말이 좀 버벅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늦었지만 좀 죄송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올해 K리그 마지막 경기인 만큼 뭐 이 양 팀의 팬들은 즐기기 쉽지 않겠지만, 뭐 나머지 팀의 팬분들이라도 이 경기 잘 즐기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